내용 살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자 2급 수준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순우리말, 그 다음에 나이, 단위, 절기, 호칭, 지칭, 어휘, 접속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은행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은행도 그렇지만, 뭐 지역에 다 지점이 있고 그렇지만, 농협은 특히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하죠. 중요하고,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것은 이번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근무를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많이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의어, 부분관계는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우리말 어법이 굉장히 어렵죠. 자음의 이름, 소리법칙, 사이시오, 틀리기 쉬운 어휘, 띄어쓰기, 표준어 구정, 로마자 외래어 표기, 높임법, 중의적 표현,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부분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익히셔야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시간 좀 드립시다.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자, 그 다음에 관형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상당히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한자성어에 많이 약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많이 익혀두시고, 한자성어는 자기소개서 제목으로 쓰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은행은, 금융권은 신뢰도, 신용,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자성어나 이런 걸 제목으로 쓰면 좀 신뢰도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한자성어들이 제목에서 많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어추리, 독해. 언어추리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요령이 생기는 거고요. 새로 뭔가를 배우고 그럴 필요도 없고, 독해도 마찬가지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것들이 독해인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 지문을 다 읽는다기보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찾는 거는 되도록이면 문장의 처음과 끝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읽어서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보기부터 읽어서 지문에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되셔야 고득점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문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 자, 개, 례, 례, 폐, 해. 해는 만약에 발음이 이걸로 나더라도 그냥 예로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개송, 게시판, 휴게실, 이거는 그냥 보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하면 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개송 처음 보시죠. 불교에서 나오는 한시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영어 능력입니다. 영어 능력도 보시면 일반적인 영어 어휘력이나 그 자체, 뭐 독해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도 나오지만, 그 언어 능력에 나오는 유추, 추론, 그 다음에 단어와의 관계, 이런 문제도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 부모, 자식, 선생, 학생, 의사, 환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관계 반의어라고 합니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반이죠.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executive director, 전부 다 임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다음,
추리 능력입니다. 추리는 도형, 수열, 문자 추리가 나오죠. 특히 좀 인문상경계에 계신 분들은 도형 추리를 어려워하시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례는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숫자로 이렇게 수열을 보여주면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건데 이거 문자로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알파벳 다 순서가 있죠. A는 1 이렇게 한다 그러면 G는 뭘까요? A, B, C, D, E, F, G 7 G, F, A, B, C, D, E, F, G, H, I, J 이건 10 이런 식으로 하면 13,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사이가 3씩 가네요. 3씩 그죠? 그럼 여기 3 가려면 여기는 4가 가야 되나요? 4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A, B, C, D D 있습니다.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빨리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빨리빨리를 강조를 하는데 직무적성검사 문제에는요.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끙끙대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막상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찍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시간 줄여야 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종합상식 능력. 종합상식 능력은 경제, 경영, 시사,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 경영, 시사 이런 문화예술, 스포츠는 주로 신문기사라든가 서점에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어떻게 할까요? 한국사는 방대하죠. 물론 뭐 나머지 다 방대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거는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스터디를 하셔서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역사 어려우실 거예요. 역사.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몇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절대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정치사 중심입니다. 기업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면접관들 보시면 오너 아니면 오너 일가 아니면 오너의 충성심을 발휘하는 이 관리자들,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이 있거나 또 짙은 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교과서보다는 경제신문에 나오는 1년치 신문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제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9월,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9월 거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되, 뭘 훑어보느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0으로 끝나는 몇 주년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눈에 뜰 거요. 100주년, 200주년. 2년 전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분 태어난 지, 탄생한 지 뭐 몇 주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광복 70주년 있습니다. 중요하죠.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그래서 광복군,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그 이전 과정, 한일합방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의병활동,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905년도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즘 그 위키디피아 이런 데 가보시면 그 1905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해의 중요한 역사들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작년 2014년 갑오년이었고요. 올해 2015년 무슨 해죠? 을미년입니다. 눈치채셨죠? 갑오 을미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지, 무슨 개혁, 사변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다섯 번째, 공민왕, 고려시대 공민왕.
지금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한다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려시대 때 몽고족 즉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공민왕이 친원 세력들을 완전히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통쾌한 사건이었죠. 공민왕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는 걸로도 유명했고 그 아내와의 애틋한 사랑 유명하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애는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통일신라 의미 있죠. 통일신라 이 당시에 발해 당시에 중국 당나라입니다.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조선시대부터 이후에 그 문제 분량이 거의 60-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쪽 시대 비중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올해 20주년입니다. 관심 가지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역사를 좀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 보면 다음 중 비정규직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슈죠. 비정규직 토론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 세 가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 무기계약직 근로자 요즘 뭐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많이 뽑죠. 무기계약직은 뭐냐면 정년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정규직과는 다른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매년 어떤 계약을 해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그 비정규직 근로자와 또 정규직 근로자 아주 중간에 있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죠. 상황 판단 능력은 서점 교재를 보시면 정답과 해설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뭘 평가를 하냐면 실용정서 사회지능을 평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정답도 없고 해설도 없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아마 남학생들이라면 군대에서 겪어봤겠네요. 군대와 기업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 상사가 권한. 이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학에서 선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상사들은 권한이 있고요. 군대에서 겪어본 얘기죠. 그 다음에 계급이 존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겪어본 거를 대입을 하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하는 거 또 군대 얘기하지 말고 이제 주의 있게 들으세요. 이때 내 바로 상사가 이런 걸 했는데 윗상사가 또 동시에 뭘 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얼차려를 받았어. 아니 이랬더니 둘 다 칭찬 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황 판단력, 문제풀이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자, 또 하나 상사 혹은 조직이 지시를 한 거면 이게 개인적인 사항보다 앞섭니다. 야근을 지시했는데 나는 아버지 회갑이 잡혀 있어요. 그 업무를 무조건 다 끝내놓거나 혹은 두 번째 동료한테 부탁을 하거나 세 번째 아버지 회갑이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완료를 시켜놓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료한테 부탁을 하려면 동료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괜히 동료와 틀어지면 우리가 조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동료 간의 관계도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상사와 그 다음에 거래처, 특히 이게 갑일 경우, 갑과 겹칠 경우는 둘 다 살리셔야 됩니다. 둘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처 약속을 6시인데 5시에 나가려는데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를 했다. 거래처 갑이면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키면 안 되겠죠? 둘 다 살려야 되죠? 방법. 만나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끝내놓고 놓든지 둘 다 살려야 되는 상황. 동료와의 관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동료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든 상사와의 관계든 꼭 보기 중에 이런 게 나오죠. 해결을 못하겠으면 윗상사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사들 바빠 죽겠어요. 그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분이 내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그걸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특히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잘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우리의 모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기분 나빠하고 혼자 꿍하고 그러면 되질 않습니다. 조직이 성과를 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수월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A 사원은 웹서핑을 하다 우연히 동료 사원, 자, 동료와의 관계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가장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동료 사원 B가 SNS상에서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냥 개인 사생활이에요. 개인 사생활. 이걸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무슨 뭐 상사나 다른 뭐 부서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어요. 방법은 두 가지죠.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겠네 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너무 신경이 쓰인다. 너무 신경이 쓰인다. 조직에 해가 되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성과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대화하자, 댓글을 남기고 따져 묻는다.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순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개인 생활인데. 그리고 동료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동료나 상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의해본다. 이 사람들도 바쁩니다. 특히 상사.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세요. 스스로 참든지 둘이서 하든지. 그렇다고 둘이서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했다가 지금 B의 다른 지인들도 많을 텐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회사의 공적인 어떤 그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좀 이런 걸 먼저 좀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측면에서 SNS라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심스럽게 그때 그런 거 있어서 서운했어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세요. 부드럽게 끝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순서를 또 정해라 그러면 1번 하시고요. 2번 저는 여기 험담, 따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 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3번, 4번 뭐 순서를 한다면 뭐 좀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농협의 문제를 살펴보고 풀이도 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기업의 문제 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